김은부가 은 30냥을 받은 게 확실하오? 그럴 리가 없사옵니다. 호족에게 뇌물을 받을 자가 아니옵니다. 강감찬은 현종에게 김은부를 구할 비책이 담긴 서신을 보내기 전에 진짜로 김은부가 호족들에게 뇌물을 받은 게 맞는지 사실 여부부터 확인해 보았어요. 현종이 병상에 누워있는 짧은 기간 동안 김은부의 죄를 낱낱이 밝혀내려고 유진과 원정왕후가 공무를 시작하자마자 때마침 수많은 증거와 증인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게 되면서 빼도 박도 못하게 김은부가 벌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는데, 강감찬이 보기에는 갑자기 증인과 증거들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튀어나오는데 영 자연스럽게 보이지가 않았거든요. 만약 김은부가 진짜 죄를 지은 게 맞다면 그를 구할 비책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도우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지만, 만약 김은부가 함정에 빠진 것이라면 현종에게 비책을 전해야겠다 판단했기에 먼저 충주로 사람을 보내어 증인이라고 궁에 나타난 호족이 진짜인지 매수된 증인인지 여부부터 알아내기로 했던 것입니다. 아무래도 김은부가 모함을 받았던 게군. 강감찬은 김은부와 평소 사이가 좋았던 호족이 이미 누군가로부터 매수가 되어서 궁으로 와 거짓 증언을 한 정황을 발견했고, 김은부 집에 있던 은 30냥이 발견되기 전 김은부의 집에 누군가 몰래 침입한 흔적을 종이 발견하고 범인을 찾기 위해 관악까지 갔었단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요. 강감찬이 김은부를 벌해야 한다고 먼저 상소문을 올려 그를 곤란하게 만들었지만, 이렇게 어떠한 세력의 움직임에 의해서 거짓 죄까지 덮어쓰게 될 줄은 몰랐던 강감찬은 김은부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고 그를 구할 비책을 현종에게 적어보냈습니다. 사실 이 비책 하나가 김은부뿐만 아니라 김은부의 집안 전체를 일으켜 세울 엄청난 나비 효과를 일으킬 것이라고는 강감찬도 예상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죠. 그저 김은부를 현종의 장인으로 만들어서 누구도 더 이상 그를 괴롭히지 못하게끔 위세를 올려놓아야겠다 생각했고, 김은부와 현종이 힘을 합쳐서 자신의 뜻을 펼쳐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 단순하게 생각했을 뿐이었지, 그 후로 원성이 훗날 고려의 황제가 될 덕종과 정종을 출산하게 될 것까지 예상할 여력은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김은부가 현종의 장인이 돼버리면서 김은부를 죽일 듯이 몰아갔던 재상들은 동시에 모두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고, 강감찬의 묘책이 진심으로 고마웠던 현종은 그를 다시 궁으로 불러들입니다. 내 그대를 모질게 대한 점 사과하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미워하지 않고 이리 도와주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소. 아니옵니다. 소신 응당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옵니다. 그러자 그 옆에 있던 김은부도 나서면서 학사승지 그대가 묘책을 내어 나와 우리 집안을 구해주었단 것을 들었습니다. 그동안 못되게 말했던 것들 모두 잊어주십시오. 그러자 김은부의 말을 듣고 있던 현종이 말하길, 나는 이제 두 사람이 힘을 합쳤으면 좋겠소. 두 사람이 힘을 합치기만 한다면 이 고려에서 못 해낼 일은 없을 것이오. 현종은 강감찬을 잠시 미워하긴 했지만 강감찬이야말로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인물이라고 확신했어요. 김은부는 호족 세력을 개혁하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기는 했지만 이번 일화에서도 알 수 있듯이 조정 대신들을 상대해내는 것조차도 버거워할 정도의 인물일 뿐이었고, 뛰어난 지략과 책략을 갖고 있는 것은 바로 강감찬이었기 때문이었는데요. 강감찬이 없다면 아무리 확고한 의지가 있어도 그 뜻을 펼치기는 어렵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현종이 자신을 조정해서 내쫓았을 때 그래도 자신을 받아준 건 자신의 호족 집안이었고, 지금도 문중 어른들은 현종의 뜻을 막을 비책을 생각해내달고 요청을 하고 있으니 중간에 성 강감찬도 참 난감할 뿐이었습니다. 실제로 강감찬은 확실하게 현종의 편에 서든지 아니면 문중의 편에 서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지금은 형부시랑을 함정에 빠뜨린 자가 누구인지 밝혀내는 것부터 해야 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늘 그래왔던 것처럼 강감찬은 헷갈리는 상황에서는 일단 먼저 해야 할 일부터 처리하는 게 중요하다는 원칙을 고수했고, 얼른 자신의 편이 되어달라고 말하는 현종과 문중 가문 두 곳 모두에게 확실한 답을 주지 않은 채 형부시랑 김은부를 위기에 빠뜨린 게 누군지 그 배후 세력부터 먼저 찾아내고자 했어요. 현종과 김은부 또한 그 배후 세력을 못 찾으면 앞으로 자신들이 하는 일을 사사건건 회방하며 위기로 몰아넣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강감찬의 말에 동의를 하였고, 우선 거짓 증언을 한 충주의 호장부터 불러 문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디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거짓 증언을 했던 호족은 김은부에게 뇌물을 줬다 말하지 않으면 농토를 빼앗겠다는 박진의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자백을 하고 말았고, 그동안 전쟁 중에 일어난 모든 일은 용서하겠다는 원칙하에 박진을 문책하지 않았던 현종은 이번에는 화를 참지 못하고 당장 박진을 불러들이기로 했습니다. 이미 박진을 비롯한 호족 세력들과 긴밀히 연합 세력을 꾸려왔던 유진은 박진이 궁으로 끌려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 자신이 박진과 공모했다는 사실이 밝혀질까
놀라서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이미 현종은 원정왕후와 자신에게 등을 돌리고 외면까지 하고 있는 상황에 박진이 김은부의 증자를 조작했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여죄까지 밝혀진다면 재상의 자리를 보존하는 것 또한 쉽지 않아 보였거든요. 게다가 박진은 신뢰할 수 없는 자로 자기가 만든 증거와 증인들을 마치 유진과 원정왕후가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했다고 거짓 자백을 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유진은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당황하는 유진에게 원정왕후가 말하길 그 자가 궁에 당도하기 전에 처리하십시오. 만약 우리가 증자를 조작했다고 성상폐하께서 오해라도 하신다면 재상도 나도 이 자리를 보존하지 못할 겁니다. 박진을 처리하라는 원정왕후의 말을 듣고 유진은 깊은 고뇌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여러 황제를 모시면서 다양한 일들을 잘 이겨냈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정치 생명이 끝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기에 박진을 처리하자는 원정왕후의 말에 동의를 하면서도 사실 겁쟁이인 유진의 입장에서는 사람의 목숨까지 빼앗아가면서 자리를 보존하는 게 맞나 싶기도 했거든요.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재상이 못하시겠다면 나라도 나서서 박진을 처리해놓겠소이다. 원정왕후의 확고한 뜻을 알게 된 유진은 자객을 보내어 궁으로 끌려오는 박진을 활로 쏘아 죽게 만들고 그렇게 박진은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궁에 오던 박진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강감찬과 현종 그리고 김은부는 오히려 박진의 죽음을 통해서 박진 뒤에 무시무시한 세력이 숨어있다고 확신을 하게 되었고 어렴풋이 그 세력이 유진과 원정왕후 두 사람일 거라고 예상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원정왕후에 대한 현종의 마음은 점점 더 멀어지게 되었고 새로 궁으로 들어온 원성과 현종이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고 말았어요. 거두어야 하기에 거두시는 겁니까? 절 원하시는 겁니까? 원성 또한 현종을 원하고 있었기에 현종이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자기를 이용한 것인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자기를 여인으로 보고 있는 것인지 궁금했고 이번에도 이전처럼 아주 당돌하게 직설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현종과 원성은 가까운 사이가 되었고 원성은 입궁한 지 5년 뒤에 장남 왕음을 낳고 그 후로 2년 뒤에 차남 왕영을 낳으면서 2명의 왕을 낳은 왕비로 책봉이 되는데요. 원성은 궁에 입궁하고 17년을 더 살아 1028년까지 살다가 죽은 반면에 원정왕후는 원성의 아들 왕음을 낳은 지 2년 만에 이른 죽음을 맞게 되고 맙니다. 그렇게 원성은 현종과의 사이에서 이남 이녀를 낳게 되었고 김은부 집안의 세력은 날로 커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20회 예고 영상을 바탕으로 상상력을 더해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